이어서 3교시 풀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의 이중희 교사입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응시장에 가셔가지고 4교시 마무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아직까지도 너무 무더운데 조금 걱정스럽고 공부하시는데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저희도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강사들도 희비가 교차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 되게 막 불안하고요. 그 이유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에듀파이어뿐만 아니고 바이오리드에도 실시간으로 이제 시험을 마치고 나면 이제 시험 문제를 올리는 형태인데 강사들이 이제 희비가 있었을 때 희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제가 적중했던 또는 이제 제가 찍어줬던 예상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을까. 그래서 기쁘죠. 즐겁습니다. 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원생들이 공부하시는 분이 그 문제만 빼고 안 썼어요. 그 문제를 안 외워. 이제 비가 되는 겁니다. 강사들도 희비가 그 학원생만큼 많이 교차되더라고요. 고집이 있으셔요. 안 써. 이거 외우세요.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고개 끄덕끄덕이고 안 외워. 희비가 교차됩니다. 기술사 시험은 제가 궁금하게 보면 배고파야지만 좀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욕심이 많거나, 그죠? 아니면 노력을 엄청 하시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강생 중에 욕심 많고 배고프신 분은 합격이 빨리 되는데 잘 안 되죠. 뭐 예를 들어, 관리사 수강생들 좀 있으신데, 관리사는 제 욕심도 어느 정도 채워줬고, 배고픔이 없어요. 기술사 합격은 배고파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죠? 제가 이제 실무적인 강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실무적인 현장에서 이런 얘기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 너무 강의 잘한다고, 굿이라고, 정말 많이 배운다고, 배우고 안 와. 실무적인 것만 잡고. 기술사는 배고파야지만 합격합니다.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듣고, 진지하게 저하고 상담을 해요. 기술사님, 이제 제가 기초적으로 좀 된 것 같은데, 외우고 오겠다. 한 4개월 정도 이제 한 파트를 안 들으시는 거죠. 4개월 있다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부족하게 와요. 이제 머리도 다 포맷을 시켜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가르치기 정말 힘듭니다. 그죠? 한두 번 듣고 암기는 그 사이에 해야 되는데 암기 시간이 따로 둔다. 불가능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학원 선택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시중에 교재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학원도 너무 많고 유명한 강사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거죠. 학원도 있고 뭐 교재도 너무 좋고 유명한 강사도 있고 근데 기술사 합격이 안 나온다. 이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본인 다 문제다. 학원 바꿔보니까 뭐 좀 막 늘은 것 같더라. 자기가 공부해서 느는 겁니다. 그죠? 학원 선택하실 때 저는 가급적 말씀드리는 건 뭐냐. 시중에 너무 좋은 교재들이 많기 때문에 교재를 굳이 많이 안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자료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도서관에 가면 소방책들이 너무 많이 꽂혀 있어. 그러면 뭐만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냐면 적중률이죠. 찍었는데 이 문제가 나왔더라. 유사 문제를 잘 선택해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시험에 맞춰져 있는 답안을 제시해 주느냐. 그래서 학원을 선택하시거나 강사를 선택할 때는 이 두 가지만 꼼꼼하게 한번 보셔가지고 선택하시지. 뭐 교재가 어떻더라. 뭐 이런 것들은 다 본인 공부하기 나름이니까 본인 탓으로 놀시면 좋지 않겠냐 봐주고요. 3교시 풀이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앞으로도 많이 했지만 저희 이제 인터넷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윈 카페에 저희 이제 부산에 있는 학원에 카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무료 동영상 올렸으니까 참조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강에 중요한 건 날짜를 색깔을 안 해놨네요. 그죠? 9월 29일 이렇게 9월 29일 제 학원에서는 기본반하고 심화반이 거의 전투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2일까지가 아마 뭐 4개월의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공부할 때 자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의 과정은 제가 간단하게 서술을 해요. 어떤 형태가 기본반의 완성입니까? 그 사이를 뭐 배움의 과정이 1년 정도 지났었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형태에서 본인이 점수가 50점대 초반 정도 가게 되면 기본 암기는 다 끝난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제 응용하는 형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나왔던 이제 암기하고 이해돼서 응용하면 50점대 초반은 기본적으로 갈 수가 있는 형태고, 나머지 부분들은 스스로를 짜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토의 과정에서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마 심화 과정으로 가시면 좋지 않겠냐. 근데 기본 암기가 안 돼 있는데 심화 과정 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수업 시간 하는 얘기는 다 들려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뭐 그렇게 하는 거 되네. 자기가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다. 어디까지가 아는 겁니까?를 한번 따져보면 쓸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뿐 아니고 쓸 수 있는 때까지, 그때까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도대체 내 머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보죠. 암기가 안 된다. 제가 여기 썼습니다. 우리 초중 고등학교 때 어떻습니까? 엄마가 야, 이 새끼야, 복습 좀 해라. 복습하면 암기가 돼요. 반복학습. 소방기술사의 합격에 대한 시간은 엉덩이 싸움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머리 싸움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큼 오래 앉아서 집중력 있게 외웠느냐. 사람 머리는 일정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규칙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요거죠. 제일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하면 와, 정말 좋은 강의다. 확 와닿는다. 집에 가서 복습하는 말짱 강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50분 수업하면 10분 동안 외우느냐. 그럴 정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4, 5분 정도만 뭘 배웠는지만 보고 화장실 갔다 오시면 남는단 말이에요. 그 형태의 과정이죠. 하루, 일주일, 15일, 한 달까지만. 그럼 사람 뇌는 외움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더 똑똑해질 수 있고, 이거 많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외워진단 말이에요.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술사 공부를 못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금은 뭡니까 하면 지금 이런 얘기도 했듯이 똑같은 시간을 받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요렇게 이제 네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급하고 급하지 않는 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자, 1번 일은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당일 계약건, 연일 아침에 가서 바로 처리하는 거, 불 꺼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 이때 공부 시간은 성공하는 사람, 합격자나 비합격자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요. 이렇게 한다. 그런데 합격하는 사람은 언제쯤 공부를 시작하는 거냐? 급하지 않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급해질 일. 그게 이번의 형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관리, 개발, 암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술사의 합격에 대한 과정은 당장은 급하지 않는데, 보통 뭡니까? 뭐 보험 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거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보험 들려고 하면 어떻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노력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야, 네가 하는 대로 다 해. 하고 아무 데나 가보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더 꼼꼼하게 욕심내서 배고파야지만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본격적인 풀이로 문제 선택 시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굉장히 지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좀 두세 페이지 정도 흘러갔었는데, 기술사 시험 딱 치러 가면 어떤 느낌 듭니까? 이번 시험 좀 쉬웠다, 어려웠다는 첫 번째죠. 기출이 얼마큼 나왔느냐. 이번 시험 기출이 두 문제가 3교시에서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것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썼던 이유가 물어보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나왔어가지고 안 했다. 또 나올 법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요. 상세 풀이 때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 선택했으면 합격이었느냐? 1번 문제 선택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죄송스러운 일인데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방제실. 당연한 문제, 기본 문제였었다. 그죠? 이 두 문제는 필수로 쓰실 수 있었으면 3교시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3교시가 이번 시험에 당락을 아마 결정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4교시의 요드, 자연발화, 동식물류, K급 화재. 엄청 중요하잖아요. 4교시. 그런데 똑같이 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더 어려운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5개 저장소 이렇게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100리터짜리 드럼통 막 쌓아놓은 곳 있죠. 그 형태. 얘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못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그죠? 5번 거의 이제 완벽한 예상 문제가 반드시 풀어야 됐던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안 썼다고 얘기 나오면 강사도 희비는 항상 교차된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문제고 관리사도 예상 문제잖아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했었을 때
다 잘 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필수 문제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푸는데도 조금 시간 걸렸었고요. 안 쓰셨던 분들 상당히 많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냐. 1번 문제 풀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종합방제실 했어야 되고, 동식물류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피난기구 안정성까지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6문제가 나오는데 4문제를 다 완벽하게 쓰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3문제는 어느 정도 잘 쓰고요. 나머지 1문제를 아는 척을 좀 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세풀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1번에 보시면 참고로 여기 114회 25점짜리 문제 한번 볼까요? 114회 같으면 불과 얼마 전에, 그렇죠? 예. 전력구에 강하에게 작동원리 특성 좀 적고 구성 적고 성능 비교해라. 똑같은 문제입니다. 풀이 안 해도 되겠죠. 예. 똑같은 문제. 114회 때 풀이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력구라고 하는 형태가 12년도쯤 하지안전 기준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강하액이. 그때 이제 세부안도 발표하고 어떻게 정리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좀 밀려진 게 있죠. 그래서 전력구는 뭐하고 똑같냐면, 불이 나면 아예 불이 소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발화를 지금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설치하는 소공간 소화 장치 외에는, 소공간 자동 소화 장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전무한. 그리고 그 개방 공간, 그 넓은 형태를 어떤 시스템으로 갈 거냐. 물은 일단 안 돼요. 수계가 안 되는 거 좀 이따 성능 비율을 보여드릴 거니까 안 돼. 그러면 뭐 설치할 거냐. 가스계, 설계 농도 유지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국소적인 방식의 형태를 달아야 되는데, 얘는 미분무하고 좀 유사한 형태로 강하에게 곧 도입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좀 깔고 가자. 맞춰라. 풀이 한번 잠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작당 원리 1번 2번 순서 조금 식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바꿔봤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강화 시스템하고 자동 수동이냐, 여건 고려해서 1차, 2차 비상 버튼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 거의 물분무나 미분무 스타일로 아마 쓰셔도 괜찮지 않겠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형태가 이번에 구성 똑같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보면 감지부, 노즐, 약지 옹기, 그죠? 그리고 수신반 그런 거 있고, 감지기, 종이 감지선을 거의 많이 쓰는 거죠. 그 형태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나온 형태가 기존 소화 시스템하고의 비교. 이 형태가 보고서상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수소 내피어가 있느냐 없느냐, 적응성화제가 있느냐 없느냐,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부촉매 효과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왜냐하면 케이블의 피복 재질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냐, 거의 탄화성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촉매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요와 결론을 잘 못 적는 분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강하게 소화 설비 같은 형태는 신규잖아요. 신규 들어올 때. 그래서 다 첫 번째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전력구 불나면 어떻다? 전력구 불나면 큰일 난다 하죠. 보통 속된 말로 이거 된다. 그죠?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2번. 기존 소화 시스템 가지고는 없더라. 지금 현 시스템 어떻다? 현 시스템은 안 된다. 그죠? 그럼 세 번째. 도입 뭐 해야 되느냐? 강화액 넣자. 이게 개요입니다. 개요. 거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얘는 신규 설비가 들어올 때는.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개요인데. 개요. 그죠? 이거 두 개 묶어가지고 전력구 불나면 뭐 되니까 지금은 택도 없다. 이런 식이죠. 1번. 그래서 2번. 야, 이거 도입 효과 어떻게 좋더라. 도입만 무분별하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 어떻게 3번. 뭘 씁니까? 야, 재질도 불연화. 과정 한번 좀 넣고, 또 어떻게,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성능 위주로 가자. 그죠? 3번은, 세 번째는 법제화 되자. 법제화 시키자. 그죠? 그 다음에 또 4번 맞아 적어주면, 야, 돈 없다. 세제 혜택 가자. 그렇지. 세제 혜택 같은 거 가서 좀 좋게 해주자. 전 국민이 설치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형태. 간단하게 한번 짜내보세요. 개요를 고민하는 순간 많이 늡니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 이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 문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서 재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설치하는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해서 해봐라. 그죠?
저는 이제 연 문제보다는 뭘 예상했었냐면 지금 비상 채널에 대해서 예상했었어요. 자, 예상 문제를 한 번 더 되짚어보면 비상 채널. 지금 육해공군, 민관 채널이 다 달라요. 그러면 재난급의 문제점, 위험성이 발생됐었을 때 니네 다 어떻게 혼선돼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문제다.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각 기관별의 독립성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혼용하는 채널 꼭 필요하다.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5G 지금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화제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형태에서 드론으로 화제를 촬영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세상에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예상 문제를 한번 킵해 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긴급구조통제단은 무슨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 또 유사한 기구가 있어요. 방송에서 자주 언급 때는 재난안전본부라는 게 있더라. 그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그런 형태로 조금 더 접근하시면 훨씬 더 많은 것도 좀 얻지 않겠냐. 간단하게 보면 이런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조직은. 그죠? 예. 소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중앙은 청장이 하고요. 지역은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각 시도. 예.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한 번 더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 형태가 요겁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긴급 구조통제단장. 안 쓰던 말이어가지고 말도 좀 헷갈리네. 기능들이 너무 다르던 거예요. 소방에서 하고 있는데 기능이 부족하다. 어떻게 정리할래? 그거 하나 좀 보고 가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갈 길이 요원합니다. 심지어 뭡니까? 불나면 차도 안 빼주고 있는 세상에 아직까지. 이거 뭐 소방에 힘이 좀 있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이슈가 되고 소방에 좀 힘이 실리는 거지. 옛날에서는 여기서 막 누르고 있는 형태에서 하부기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대피 명령 이런 것들을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를 한 번 더 고민하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암기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초고층하고 지하연계 복합건 충물 종합방제실. 보시면 111회 때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이제 불과 작년에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보이는 게 재작년이네요. 같은 분이 출제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왜 이분은 기출문제를 한 번도 안 보고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하죠. 지금 이슈는 초고층하고 지하연계 위험도가 클수록 훨씬 더 대체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좋게 받아들여서 준비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풀이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초고층 지하 연계복합건 충물은 요렇게 이제 일반 건축물 하나 두고요.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지하 1층밖에 안 되고 지상은 5층 미만에 있는 형태다. 이게 만약에 초고층으로 가게 되고 심층화되게 되고 그죠? 지하가 연계되어 있는 형태로 어떠한 형태가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썬컨의 구조와 형태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연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위험도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위험도, 위험성. 그에 따라서 이 당시만 하면 수신기만 해도 될 거. 그죠? 그리고 꺼서 좀 제어반이라는 게 필요하고 대규모, 그죠? 초고층이나 지하 연계면 종합방제실, 토탈되어 있는 일원화될 수 있는 제어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위험도 굉장히 커지겠다. 그럼 설비는 뭘까? 설비를 운용하는 토탈되어 있는 뭔가 인텔리전트한 게 뭐가 필요할 거다. 걔가 얘입니다.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나누세요.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요오드네요. 그죠? 예, 요오드. 요오드는 줄서 학교 가시는 분들 중에 위험으로 전혀 준비 안 하고 가셔서 학교 가시는 분이 있다. 아무리 전혀 준비 안 하지만 이 정도도 안 하고 갔을 리는 없지만 안 하고 가셨으면 조금 준비하고 가십시오. 저는 이제 동식물류는 예상 문제로 갔었거든요. 요오드과. 왜냐하면 자연 발화 관련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형태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이렇게 사류 위험물 중에 제 사류 위험물 중에
250도씨 인하점으로 정리하니까 미만의 형태가 동식물류에 있어요. 동식물류. 우리는 얘를 뭘로 보냐면 그냥 화재로 볼 수 있죠. 소방하는 사람들은 얘를 이제 K급 화재라고 봐요. K급 화재. K급 화재로 보다 보니까 식용유에 대한 형태가 한번 보는 거지, 그죠? 이 동식물류는 불이 나요. 그죠? 이때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K급 화재에 대한 정의도 있고 어떻게 자동 소화장치, 주방용, 그죠? 뭐 이렇게 나와서 상업용 이렇게 나오죠. 자동 소화장치가 나왔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정리. 이 형태가 기본 사류 위험물들하고 동식물류는 어떻게 다르냐를 연소 범위 형태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머리에도 잘 남고 좋아요. 그죠? 예, 그렇게 정리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불이 나느냐 한번 보는 거지. 이 동식물류 중에 여러 가지를 한번 봤어요. 이 기름을 딱 보니까 지방산도 있고 불포화 지방산도 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돼 있어요. 좀 어렵지만 이게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중결합된 탄소가 많으면 얘를 어떻게 검출해낼 거냐. 걔네들이 불이 잘 났는데 걔를 요오드로 인해서 요오드가 얼만큼 추출되느냐 100g당 그걸로 봐요. 걔를 요오드가라고 해요. 요오드가. 요오드 요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오드가 얘가 130부터 100까지 정리를 해요. 130이면 뭐 불포화 지방산이 많단 말이라.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불 나느냐를 한마디로 딱 머리에 넣고 가면 되는 것이 어떻게? 산소하고 결합돼서 발생하는 열이 높아지면 불이 나요. 그렇죠? 어떻게? 좀 이따 잠깐 쓰면 우리 이렇게 쓰지. 발열하고 방열의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많으면 불포화 지방산에 기름이 많으면 불이 많이 납니까? 많이 나요. 근데 어떨 때 많이 나냐? 산소하고 결합되는 면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썼지. 어떻게 써요? 이렇게. 플러스 뭐 산소하고 비표면적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걸레, 톱바 요거 결합시켜놔요. 그러면 비표면적이 굉장히 커져요. 생각해보면 뭐 밀도의 개념으로 한번 정리하면 좋습니다. 예, 밀도 다공성 물질이 왜 불이 잘 날까 이런 것이 반응세 그죠. 그래서 불이 난단 말이에요. 이때 불은 자연발화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자연발화. 이 자연발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죠? 자연발화의 특징이 뭐? 인하점, 발화점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더럽게 어려워요. 안 보여. 동시발화도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추결만 생겨버리면. 그래서 얘도 뭐 과학적 수사가, 과학적 화재 조사가 불가능하잖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게 본 거지. 아, 이거 문제다. 이거 중요하다. 고민하자. 했는데 갑자기 얘가 나온 거예요. 옥외 저장소. 기름 탱크에 넣어가지고 걔가 불 나겠습니까? 불 안 나지. 관리만 잘하면.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이에요. 맞아 보시고 막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뭐 등급부터 해가지고 뭐 3등급이니까 뭐 결코 그렇게 많이 위험하다는 건 아니겠죠. 그 형태 여러 가지가 나오고 10,000리터의 지정 수량을 가지고 있고 요드가에서 분류를 했다. 건성류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뭐 동창 이름 해정이가 있는데 해정아들, 들기름, 아마인류 뭐 이런 것들 건성류란 말이에요. 그 내용 나오고 저감 가능한 형태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이제 풀이해 보시면 인하점이 0도씨 이상인 형태에서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다. 동식물류 들어가요. 보시고 발생하기 쉬운 이유가 예요.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기억도 좀 쉬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인하점이 100도씨 이상이 되는 형태의 사료 위험물을 고인하점 위험물이라고 하는데 위험물들은 지정 수량의 몇 배이냐 따라 가지고 3m, 5m에서 상세 불이 나와 있으니까 3m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만약에 4번 선택하실 수 있고 기본 점수 이상 받으셨을 수 있으면 3교시도 무난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그죠? 예. 저는 82회 때 나왔던 문제 한번 고민하자 했고요. 이렇게 이제 뭐 표지 게시판 많이 설치합니다. 5번. 네. 안 쓰신 분은 그냥 이번 교시에서는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험을 노리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고민하자는 거죠. 이러한 간단한 답안만 써도 점수를, 법이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받아야지만 정상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하면 한번 고민하고 가자는 거예요. 야, 노유자, 다중이업소, 즉 용도별로 분류를 해서 피난기구를 설치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 그걸 써주세요. 자력 피난은 안 되잖아요.
노유자는 자력피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5명이 죽었어요. 1층인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자력으로는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리고 국토안전대진단 전체를 다 봤었을 때 요양병원이 가장 취약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스프링클러를 달 수밖에 없어요. 불은 난다고 가정하고 불이 안 나기 위해서 커튼하고 전부 다 아주 방염 처리를 해요. 근데 방염도 화재가 확산되는 또는 발화되는 것들을 좀 일정하게 막을 줄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연기 굉장히 많이 나게 돼서 거기다 산소 이렇게 끼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불 난단 말이에요. 불 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불 끄자 하고 했었고요. 다중이 없어. 예상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그죠? 초행길로 오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구조를 전혀 몰라요.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 안정성이 거의 0에 가까워요. 다 죽어요. 그러면 몇 미터가 보여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멀리 보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인명안전구조 기준에서 보시면 훨씬 더 먼 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다 적자. 115에 안타깝게 피난용 트랩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 형태 예상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문제 예상은 뭐냐? 다수인 비난 장비 한번 고민하고 갑시다. 그리고 승강식 피난기.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더 고민하고 가시는 걸로 할게요. 저는 이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암기법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또 PP죠. 이렇게 한번 정리되어 있는 걸로 가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피다승 미구 이렇게 딱 여기까지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나 몰아서 4층 이상 10층까지는 피난기구다 10층 이하까지만 설치하는 거니까 3층에서 미구만 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가시고 그죠? 그리고 의원은요. 의원은 노유자 시설의 기준시설 3층의 기준시설에서 뭐 피난용 트랩만 더해라. 그죠? 4층부터는요. 3층의 설비에서 미끄럼대만 빼라.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서 다중업소 기준에서 요 5가지만, 요 4가지만 추가해라. 그리고 3층 시설에서 요 2가지만 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안개법 조금 만들어서 준비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번이네요. 6번이 좀 내공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좀 형태는 6번을 선택하셔서 푸실 수 있는 형태였으면 3교시는 무조건 엄청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핵심 사항은 이런 겁니다. 존 모델, 즉 C 패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화재의 성장이 얼만큼 되느냐, 그게 헤드가 감열은 언제쯤 되고요, 감열 시점에 화재 크기는 얼만큼 되고, 그러면 헤드가 터졌었을 때 살수가 되는데 그러면 얼만큼 화재를 축소시킬 수 있을지를 계산해 봐라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조건만 한번 보시면 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대에 대한 열 방출률이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알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재 성장분수 알파 t의 제곱이네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첫 번째 그림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장 기회는 세태기까지 성장기하고 똑같다.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더라? 지금 구해져 있는 형태는 296.5 초에서 이때가 1055kW가 되는 거예요. 화재는 이렇게 성장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그림으로 도시를 항상 해라. 그리고 소화 성능을 가르칠 수 있는 형태. 첫 번째 이제 헤드 작동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요. 살수 밀도면 열방출률이 축소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주된 거는 헤드 개방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RTI하고 그죠? 그리고 기류의 속도 그리고 나머지 있는 덩어리들 요까지 전체를 갖다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거 지금 T의 A 그리고 초기 온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요것의 형태를 K로 변수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개의 함수 관계 뭐 어떻다? 비례를 하는 거다. TA하고는요 RTI는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TI 수치에 따라서 헤드 작동 시간이 결정이 될 거고요. 헤드 작동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의 열 방출률이 되는지 요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RTI다. RTI가 어떻게 될수록 헤드는
요거 앞에다가 한번 고민해 볼 건 이런 거죠. RTI는 낮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훨씬 좋은 거지. 여기 낮다고 하면 어떻다? 높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험이 먼저 머리에 잘 남더라고요. 높으면 위험하다.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그렇죠? 높으면 헤드 개방 시간도 길 거고 열 방출률도 높아질 거라는 거 생각해 놓으세요. 그 표를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형태 다음에 이렇게 이거 잘 보세요. TA하고 RTA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반응 지수에 따라서 헤드 작동 시간이 결정될 거고 헤드 작동 시간에 따라서 열 방출률이 커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요. 살수밀도와 열 방출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RTI로 되어 있는 형태로 커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럼 시간하고는요 달라요. 다른 그림이라는 거. 비례는 하지만 개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열 방출 살수밀도. 공식 보입니까? 되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이 시정수는 살수밀도의 마이너스 1.8승에 3을 곱한 거하고 똑같다. 얘를 집어넣었더니 결국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T 시간의 열 방출률은 어떤 헤드가 개방됐었을 때 얼만큼 지수적으로 감소되느냐예요. 원래 불은 나고 있는데 헤드 개방되면 어떻습니까? 살수가 되면서 열 방출률이 감소될 거예요. 이게 감수치예요, 감수치. 이런 말 나와 있지. 한번 봐놓으세요. 그러면 뭐만 정리하면 되느냐? 지수적으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니까 계산을 해봤지. S2하고 S5를 정리해봤었어요. 이때는 살수밀도는 두 개 다르다라는 거. 단위는 좀 변경했습니다. 0.1017. 예, 이게 이제 밀리미터 퍼 세크거든요. 여기서는 0.2033. 그 두 개를 비교하니까 이런 형태로 된다. 열 방출률이 엄청나게 축소가 돼요. 여러 가지를 다 정리했었을 때 표와 그림으로 했어요. 우리 그림 보니까 여기서 많이 본 듯하다, 그죠? 예. 화세가 서서히 축소되고 있는 S2 같은 경우에는 제어에 관련되어 있는 느낌이 많고요. 그리고 급격히 열 방출률이 축소되더라라는 데는 진압에 대한 형태가 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 형태로만 조금 정리하시면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잘 푸실 수는 잘 없는 문제였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이를 조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학원에서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반부터 해서 저희 학원에서도 문제풀이를 별도로 해서 조금 더 진행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고 근처에 계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자료도 받으시고 좀 서로 의견 좀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지금 지나간 시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 시험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도대체 며칠쯤 남았을까요? D-164일쯤 명절 전주가 우리 보통 첫 번째 시험 날이거든요. 그래서 114일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카페에 하루에 하나씩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170개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조금 더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150개, 100개 사이에만 정리하셔도 충분히 합격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항상 이제 수험생은 희비가 항상 고쳐야 될 거고요. 배고픈 사람이 합격할 거라는 거. 그리고 별도의 암기 시간이 없으면 암기는 머리에 남지를 전혀 않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폭염 속에 치신 시험인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많이 챙기시고 이번 시험이 무조건 합격되시면 정말 좋겠는데 안 됐으면 117회라도 꼭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